자, 오늘은 예언해 줌 스타일로 묻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나옵니까? 언제요? 이번 전당대회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당대표 나옵니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나온다? 예. 그러면 나옵니다. 그럼. 저는 나온다. 저는 나오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의 정치적 감각이 고장난 거라고 봐요. 그럼 나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아요. 그럼 나는 나와서 유승민이랑 단일화한다. 다행이다. 네. 자, 오늘 유승민으로의 단일화. 유승민으로 다니는 한동훈 안 나온다. 유승민과 단일화한다. 한동훈 나온다. 네, 요렇게 일단 그럼 나오면 당선되는 거예요? 나오면 된다. 진짜로. 네. 일단 요 얘기 결론 먼저 얘기하고 네. 과정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서 지금 관저에서 밥 먹은 일정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먹고 있다라는 게 언론에 의해서 타임라인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저 회동. 기본적으로 일단 나쁘게 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땅콩을 줍니까 또? 네? 기본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요리사가- 기본은 이재명 대표 건데 왜 자꾸 기본 안주를 줘요? 자, 관저 만찬엔 퀵킷 족발. 네. 마켓 단위에서 배송비 없이 관저로 그렇습니다. 배송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관저에서 관저 정치를 하려면 그 외국에도 보면은 미국 무슨 어디죠? 무슨 별장에 딱 이해관계자들 모아가지고 막 회담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스웨덴에도 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난다. 무슨 별장에서 노사정 대타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관저에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은 그걸 도대체 언제 부르는 거냐. 그게 아직까지는 집들이 수준이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집들인데 자꾸 여당 내 당권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겹으로 문제죠. 어떻게 보십니까? 관저 정치. 그게 이제 관저 정치의 정치가 방점이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정치가 방점이 아니고 관저가 방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뭔가를 먹고 술을 먹고 이러고 싶어서 부르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게 아니, 왜 죄 이렇게 불러가지고 목적도 없이 이렇게 뭘 자꾸 먹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여러 사람을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김기현 의원을 불러서 밥을 독대를 해서 먹었다.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야,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원래 그 이전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또 밥을 먹었다. 독대를 했다. 야, 이게 원내대표를 직접 대통령이 컨트롤하는구나. 원내 전략을 관저에서 다 보고받고 있구나. 그게 맞나? 그다음에 또 김기현 의원 만난 거는 야, 소위 말하는 친윤 당권 주자라고 하는 김기현 의원을 첫째 드디어 인정해줬구나. 지금까지는 김기현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김기현 의원이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알아주고 있다가 야, 이제 인정해줬구나. 만나였다. 두 번째, 어쨌든 그걸 또 근데 대통령이 당권에 저렇게 대놓고 당무 개입을 하는구나. 당권에 개입을 하는구나. 이게 맞냐.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가서 밥 먹었다 그러고 이상민 장관도 가서 밥 먹었다 그러고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서 밥을 먹었다. 무슨 사회 물론 같은 편끼리 사회 원로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밥이 핵심이다. 그러면 밥을 윤식당.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즐거운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이름을 윤식당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관저로 누구를 부르려면은 그게 중요한 이벤트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뭔가 관저에서 불러다 놓고 앉혀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든지 부탁을 하고 이런 거를 해서 막힌 데를 뚫고 그런 것에 이제 관저에서 만찬 기회를 활용을 해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우리 편끼리 계속 오늘은 너랑 오늘은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계속 돌려가지고 야, 동훈아 시간 되냐? 안 돼? 알았어. 기타. 호영이 형한테 전화 좀. 이러면은 그게 호영이가 갑자기 나와요? 호영이 형한테 네. 그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호영. 네. 난 또 갑자기 이름이 헷갈린다. 정호영? 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둘 다 호영이군요, 이름이. 그걸 이제 알았어. 정무적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측근
스폰으로 보이는 혹은 부르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만한 인물들만 불러서 식사를 하는 게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상간, 3일 상간으로 계속 지금 뭐 보면 친윤 부부들과 부부 모임했다, 비대위를 만나기 전에 만났다, 그다음에 장제원은 따로 만났다, 뭐 김기현 따로 만났다, 한동훈이랑 이상민도 부를 거다, 뭐 이러고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 정무적으로 별로 플러스 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측근부터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측근부터 정리를 하고 정리하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부부 동반으로 4명 만났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한 명씩 또 만나고 이런 거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개념이 없어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돈하려고 나름 했는데 계속 정돈이 안 되니까 또 부르고 하는 거다. 우리가 이발사가 머리를 깎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깎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열심히 깎으시는데 잘 안 되는 이발사 분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깎고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선의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굉장히 큰 편인데 근데 기술적으로 그럼 장악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게 잘 안 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두고도 계속해서 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만나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것도.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갈등을 풀고 막힌 데를 뚫는 그런 만남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00점짜리 만남이다라고 하면 지금 50점짜리 만남. 우리 편끼리 모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나가지고 여기서 우리 편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이런 만남이다. 그 50점짜리 만남인데 그 50점짜리 만남, 최대치가 50점짜리 만남을 하면서도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성과가 하나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 한동훈 당대표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애초에 만남의 의미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윤 대통령이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그러니까, 예? 깃다가 오늘도 저 김수민이니 무슨 뭐 김민아니 또 이 새끼들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오늘도 좀 봐야 되겠다. 이거를 눌러가지고 야 근데 야 저기 족발인데 저게 침 넘어가는데 오늘은 누가 또 시간이 되냐. 야 성동아. 의식의 흐름. 의식의 그러니까 흐름대로 한다. 그럴싸한데. 그럼 이런 게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만남을 설명이 하는데 안 된다.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될지가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마라. 자. 예? 하지 마라. 네. 당무 개입을 하지 마라. 근데 굳이 하겠다면 무슨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난다. 결론이 안 나니까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어떨까요? 결국 한동훈 당대표를 원하시나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게- 실제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에 누구를 정해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얘기 해보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났다라는 게 알려진 후에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 차기 당대표가 수도권과 MZ세대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누구냐? 마켓다인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MZ세대 누굽니까? 예? 이 얘기 왜 한 겁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그걸. 아니 그 말 자체는 맞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맞죠. 네, 예, 네. 뭐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는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우리가 총선에서 당대표를 잘 뽑아갖고 대박이 나는 길로 가려면 공천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공천은 결국 수도권과 우리가 취약한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이 돼야 되고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래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야 이렇게 했을 텐데 사람 이름을 죄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 김기현도 있고 무슨 조경태도 있고 뭐 황교안도 있고 등등등이 있지만 이 사람 이름은 어디까지 거명했는지도 언론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권성동에 들어간 보도가 있고 안 들어간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거론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느냐 의문이다라고 했으면 그럼 당연히 요 맥락이라면은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별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다.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을 만나갖고 퀵킷 족발을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랑 족발 먹다 그 얘기 했나 보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족발을 먹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권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지금까지 당권주자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통령 마음에도 들고 수도권이랑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카드는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은 최소한 그 바운더리에서는 한동훈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다들 이제 근데 그 전부터 몇 가락씩 깔아놨잖아요. 그 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와야 되고 무슨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몇 자락씩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가 그러면 이 모든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당 대표를 나오는 거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리평론가도 주호영 대표의 이 발언이 한동훈 대표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일단 주호영 발언에 의미가 있다면 대구 당원 여론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대구 당원이라든지 영남권의 전통적 당원들은 꼭 우리 지역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 총선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확장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에서 좀 소구가 되는 사람 또 MG에서 소구가 되는 사람들을 전통적 당원들이 원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윤심이라기보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근데 거명들은 했다고 하니 그 사람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수도권 MG라고 하는 걸 다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현재 당권 주자 중에 잘 안 보이고 그나마 비슷한 게 이준석 전 대표라는 거죠. 이게 야릇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한국갤럽에서 대선 주자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10% 지지율이 나왔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20대에서 1%가 나옵니다. 30대 7%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MZ세대에서 지금 지표상으로는 전혀 뭐 특별히 인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윤 대통령이랑 이미지가 엮여서 같이 이제 저평가되거나 혹은 사실 제가 봐도 20대는 그 검찰 어쩌고 권력형 비리 어쩌고 이런 사건이라든지 또 검사라는 직업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왕이면 차라리 뭐 CEO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우호적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이 MZ세대에서 특별히 소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MZ세대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큰 오판이다. 이 조국 사태 때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국이 등판하면 20대에서 환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연애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짝하고 자녀가 생각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20, 30대 여론 잘 모르면서 막연하게 그냥 한동훈 하면 뭔가 이렇게 핏도 있고 이러니까 인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그게 뒷받침 안 된다는 거죠. 1, 2월 전당대회에 나오고 4월 총선에 만약에 나오시려고 하면 그 애가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걔가 지금 미국에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또 될 텐데.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해서 네. 한동훈 대표냐 얘기가 이렇게 됐지만 근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놓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더러 대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국면은 아니고 당내에서 얘기가 있는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말이 이상하게 한 거고 대통령의 결단은 없는 거고 이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현재 상태라고 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여당 사람들이 누가 친윤 후보인지를 갈피를 못 잡고 이 가르마를 못 하고 우왕좌왕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구도가 그러면 근데 마지막까지 가는 거냐. 최소한 지금 12월 안에는 무슨 가닥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1월부터 뭘 이것저것 해가지고 구도를 정리하고 전당대회를 치를 거 아니에요. 3월이든가 치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도를 정리를 안 할 거면 대통령이 정리할 능력이 없고 정리할 그 뾰족한 수가 없으면 그냥 두는 게 답이에요. 여당에서 알아서 하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누가 하든 알아서 하게. 그리고 그 대표가 된 사람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내가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천할 수 있는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계속 충성 경쟁 해봐라. 김기현 계속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예? 권성동 계속 그 충성 맹세 계속 하고, 뭐 민노총 뭐 이 마녀 사냥 계속 하고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는 같이 공멸하는 길이다. 근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전당대회 룰 개정을 하려고 해요. 90대 10으로.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유승민은 안 돼. 네, 그건 분명한 방침이죠.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당권 주자들 중에 유승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찍지 않더라도 야 유승민은 안 되는 게 우리의 기조야라고 하면 유승민 이길 사람을 데려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변에 찾아보니 그러면서도 또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 찾아보면 한동훈 장관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윤승민을 못 이기게
해야 되는데 70대 30 비율이잖아요. 당원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근데 그 비율을 그대로 놔도 유승민이 이길 수 있나 과연. 거기서부터 일단 뭐 굳이 유승민을 겁을 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90대 10으로 하자고 하는데 퀴퀴 족발도 매운맛이랑 고소한 맛이랑 반반을 먹던가 아니면 하나로 먹던가 해야지 90대 10으로 먹으면 70대 30이랑 먹는 거랑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90대 10은 이제 족발과 새우젓의 비율이죠. 네. 그렇다면 아예 그냥 뭐 100대 0으로 가든지. 그리고 이제 정치 기본적인 공학에 안 맞는 게 여당 대표면은 거대 정당 여당 대표고 총선 때는 정부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 표까지 얻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다. 이거는 진짜 한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실험을 해가지고 한번 깨져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없진 않은데 그 정도로 하려면 나 정도는 돼야 돼요. 네. 한동훈이 무슨 김종필이냐고요. JP 냐? 그리고 김종필은 나름대로 여권에서 내부에서 엄청난 견제를 받고 자의반 타의반 외유도 떠나시오. 네, 이 정도의 스토리는 있어야 그나마 김종필도 가능했던 건데 한동훈은 그냥 탄탄대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대표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누가 나서가지고 그걸 깨버리면 사실 그 깬 사람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와버리면 그냥 탄탄대로고 그리고 돼버린다고 해도 특별한 감흥은 없고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걸 진짜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치적 감각 이상해진 거다. 이상한 거다라고 봐요. 김종필은 그 쿠데타 멤버긴 해도 박정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민정희 양에 대해서 견해가 달랐잖아요. 박정희하고. 거기서부터 사실 파열음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각하제가 낯세릅니까? 이거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예를 들면 이 상태로 정치의 당대표로 가잖아요. 제2의 윤석열로 보여요, 그냥. 검사하다가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또? 뭐 누가 뭘 하는지.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 정권 수사 이런 거를 막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막 펼치고 뭐 하고 그러는 와중에 그걸 가지고서는 당대표를 하러 오늘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무슨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쫙 가져가면서 정치에 투신한 거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경우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한 번은 통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전 정권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은 통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제2의 윤석열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이 윤석열 흉내를 내는 것이 통하겠느냐. 저는 총선에서 별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래서 100점짜리 대응 당이 하는 대로 둬라. 50점짜리 대응 최소한 빨리 지금 당권 주자 중에 누군지 확정을 해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아름다운 그림은 안철수한테 낙점시켜 주는 거다. 지난 대선에서 뭐 그것도 근데 그거 불안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철수 자기 공천할까 봐. 안철수가 차기 대권 노리는 사람인데 그 자기 공천한 거 자기 위주 공천한 거 발판으로 자기 정치할까 봐 불안해서 안 주는 거잖아요, 지금. 빵점짜리 대응이 한동훈 당대표 해가지고 자기의 분신을 파견하는 거다. 당 외에 있던 사람을. 그 빵점짜리 대응이 되는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뭐 본인이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만 다들 정치를 할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정치 여의도로 넘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거의 막판에 좀 이렇게 고조시켜 놓고 나가느냐 마느냐 이걸 고조시켜 가지고 이게 총선 전에 90일인가요? 그 전에 공직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때까지 버티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종 그 장관을 최대한 유지하다가 네. 총선 직전에 여의도로 넘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그러면은 뭐 초가 되겠네요. 그것도 한 2월이나 뭐 내년 말이나 후년 초 정도 후년 초죠. 후년 초. 시점이 될 거고 네. 한동훈 장관이 설령 정치적으로 뭐 역량이 조금 있다고 치더라도 당에 가가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될 일부터 먼저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대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면 최대한 늦게 오는 게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차라리 대표할 바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총재. 이제부터 당정 분리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게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 대표 아니 저기 총재를 같이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기 과거에 그 삼김 시대처럼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실은 저 용산에다가 좋은데 또 자리 저 봐놨으니까 컨벤션 센터. 배산 임수가 있고 당사 아니요. 당사 매각하고. 그 저 좌총룡 우백호로 해가지고 다 했으니까 예, 걱정들 마시고 또 질문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김영삼 총재처럼 그럼 한동훈도 그 옛날에 강삼재라고 있습니다. 들어는 봤나 강삼재, 사무총장. 예, 야전사령관 강삼재, 예, 강삼재처럼 한동훈도 사무총장을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강삼재 씨도 너무 일찍 핀 꽃이라 너무 빨리 졌거든요. 그때 막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구룡시대 막 이랬었죠. 네.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저도 이제 총선에 나올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인생이 긴데 그 양반 아직 젊은데 그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순장조 돼가지고 같이 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뒤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같이 가겠습니까? 자기 살 길 모색하겠죠. 총선에 나올 걸로 보는데 근데 우리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수민 평론가 말은 거의 총선 나오기 직전에 지금 법무부 장관 사퇴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훨씬 이전에 법무부 장관을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좀 이 뭔가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초야에 묻혀 살다가 이렇게 콜하면 나오는 것이지 그전까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온갖 손에 피 묻히다가 그러다가 총선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웬만하면 사람을 안 내리잖아요. 이상민도 안 내리고 아무도 안 내리잖아요.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돼야지 내리지 않습니까? 1월 초에 개각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그래요? 예. 1월 초에 개각을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국민일보였나? 근데 그것도 1월 초 개각론은 이전부터도 계속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할 건지는. 근데 개각은 아무튼 뭐 권영세하고 원희룡 정도 당권 주자들 놔주는 수준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근데 또 권영세 씨는 또 용산 그 문제 때문에 이상하고 원희룡은 또 안철수랑 다를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대권 주자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한동훈 장관이 총선 가는 것도 좀 이제 쉽게는 갈 수 없는 조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당대표로 직행하는 것보다 총선 나가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게 당대표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처럼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공천에다 반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살고 죽는 게 공천인데 예?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윤심을 따르고 뭐 넓적 엎드리고 뭐 빌고 해도 공천이 걸리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모든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뭐 할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런 능력은 검증된 바 없거든요.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연설 잘하고 막 상대를 잘 때려가지고 선거에서 득표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표라는 직책은 그렇게 쉬운 직책 아니다. 한동훈 장관 만약에 총선 예언. 한동훈이 90일 전에 사퇴하는 수준이 아니라 30일 전에 사퇴한다. 비례대표는 30일 전이 되거든요. 비례로 간다? 비례 마지막 번호 있잖아요. 마지막 번호. 지역으로 안 가고. 네, 지역으로 안 가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 지역으로 가서 감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강남 이런 데는 뭐 비례대표나 비슷한 데고 어차피. 노원 이준석 지역구. 그럴 수도 있겠고. 네. 근데 거기는 이럴 수도 있어요. 김은혜를 다시 성남 분당으로 복귀시키고 안철수를 노원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종로로 가려면 또 최재형 제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저는 최재형 제낄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극적으로 막판의 이벤트를 위해서 비례로 간다. 비례 끝번 그러니까 요 정도가 성공선이다. 21번 뭐 이런 데. 그런 번호로 30일 전에 사퇴하고 간다. 저는 비례 2번. 비례 2번이다. 그 김종인이라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자, 저거 비례 막번 간다는 거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포석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선시키려면 정당 투표 많이 몰아주세요. 뭐 이런 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도 안 쓴다. 무조건 한동훈은 윤석열 찌끄리니까 무조건 당선 100% 당선권이어야 하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윤심 후보니까요. 누구든지 간에. 비례 2번. 비례 2번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한동훈 앞에서 당선자 결정되잖아요. 대기자들 앞에 다 사퇴시켜가지고 한동훈 국회의원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국민의힘에서 잡혀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비례의원들이 막 갑자기 압수수색 당하고 잡혀가고 이래가지고. 7번부터 20번까지 잡자. 막 사진 쫙 펼쳐놓고 잘 봐라. 오늘 여기서 사퇴 나온다. 이러면서 바로 막 이렇게 기적이고. 저를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들 뿐입니다.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